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0명으로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1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1,000만 명분 이상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방역당국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조건부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고령층 효과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현지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을 달아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4주에서 12주 간격을 둬 2번 투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로 판단을 넘겼습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는 조금 더 완급을 조절하는 좀 더 신중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논의의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둔 것에 해당합니다. 임신 기간 중 접종은 권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의 최종 허가 여부는 이번 자문 결과를 비롯해 남은 단계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안정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첫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를 정식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식약처와 지자체의 특별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유명 맛집이나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살핍니다. 다만 식약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완화 여부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중랑구 아동복지시설에서 새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서울에서는 1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광진구 헌팅포차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졌는데 이 서울시는 현장 적발이 원칙인 마스크 단속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중랑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시설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후 지금까지 어린이 5명 등 20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교사와 아동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인근 지역 아동센터 24곳의 종사자와 이용학생 7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북구 사우나에서는 관계자 1명이 처음 감염된 후 이용자와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5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흡연실과 수면실에서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진구 헌팅포차에서는 2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관련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시설 이용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 적발이 원칙인 마스크 단속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확진된 이용자의 경우 저희들이 CCTV나 역학조사 등을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일반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하고는 달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에 문의하였고 서울에서는 한양대병원과 서울역 노숙인 시설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이어지면서 하루 새 1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확실한 감소세로 유지하기 위해 주말 동안 사적 모임은 취소하고 한 집에 한 사람씩은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경기도는 1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흘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어 방역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114명이 추가됐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110명과 해외 유입 4명입니다. 지난 3일부터 3일 동안 계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틀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소규모 집단 감염은 62%에 달했는데 오늘 또한 59%가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소규모 일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노숙인 3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검출 검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검사 대상은 파악된 노숙인 외에도 거리 순찰 등을 통해 노숙인이 발견되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숙인 특성상 검사 후 신병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 데 따른 겁니다. 최근 서울시 노숙인 확진자 52명 가운데 3명이 연락 두절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러시아 선원과 관련된 GR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감염이 아닌 해외 유입으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54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감천항 집단 감염. 이들에 대한 유전자 조사 결과 항운노조 노동자 3명과 사업장 직원 1명에게서 GR 유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GR 바이러스는 지난해 8월 감천항에서 확인된 러시아 선원 관련 유전자로 이번 항만 집단 감염이 러시아 선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인지 지역 내 감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유전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에서의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항만 선원들의 유전자가 분명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선원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같이 의뢰를 해서 일치하는지를 연기 서열이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산 지역 확진자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탄자니아에서 출발해 두바이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GH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퇴원해 추가 접촉자가 없어 지역 내 전파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부산에서는 새로운 노인 요양시설 한 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해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3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아직 갖고 있다고 본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해선 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대북 정책을 실패라고 단정하고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실패한 대북 정책의 핵심 책임자고 성과 없는 정상회의의 막후 주역이고 그 책임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특보를 여기만 정의용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자격이 없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 주요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패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했지만 3년간 대북 정책과 방위력을 개선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의 책임은 북미 양측에 다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고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서는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문건을 본 적도 없죠? 없습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로서 장래에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그 취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 안보실장이 모르는 이면 논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치된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걸맞게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고 외교가 복원됐다 선언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밝혔습니다. To being reforming the habits of cooperation and rebuilding the muscle of democratic alliances that have atrophied over the past few years of neglect and I would argue abuse.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해야 할 주요 대외 의제로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핵 확산 대응 3가지를 꼽았습니다. 다만 핵 확산을 주요 의제로 꼽은 것 외에 북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독일에 있던 미군은 동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Defense Secretary Austin will be leading a global posture review of our forces so that our military footprint is appropriately aligned with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이는 미국이 지난해 7월 말에 독일이 방위비 인상에 소극적이라면서 주동 미군 12,0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계속 외교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Moon last night that review is underway and tha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the ROK and Japan in doing that. And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at.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재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발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늘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법원이 오는 8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에 맞게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태입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 아니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속도를 내던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미 숨진 70대 할머니 행세를 하며 할머니의 통장에 있던 예금 12억 원을 빼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을 눈치챈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70대 여성 등 3명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숨진 76살 이모 할머니 행세를 하며 예금 12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이 할머니의 신분증과 통장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도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의 눈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체국 직원 김 씨가 숨진 이 할머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인출을 거부했고 이들을 돌려보낸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대폰 전화를 해봤는데 휴대폰도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받으셨고, 저희 직원은 이제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라 아닌 거 확실한 것 같다고 해서. 경찰은 범행을 막은 우체국 직원 김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현금 다액 인출 시도를 하는데요. 기지를 발휘해서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범인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일당 3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이 할머니의 가족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 1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선박 조립에 사용되는 철판을 지지하는 받침대에서 철판 조정 작업을 하던 중 2.6톤에 달하는 철판이 미끄러져 내렸고,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40대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과 노조는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에만 4명이 숨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번 설 고향 방문 포기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설 연휴 기간 유명 숙박시설 예약이 다 차는 등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번 설엔 고향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지 말라는 이런 현수막이 또 걸렸습니다. 구산 사투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자식들,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 잠시 접었습니다. 이렇게 화상통화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고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그 그리운 고향 모습이 새해 인사와 함께 담겼습니다. 직접 못 가도 마치 고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대신 전하고자 성묘를 못해 고민인 분들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성스레 예를 갖춰 합동 성묘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들 이동 없는 비대면 설을 보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인들도 10명 중 6명은 귀향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귀향 말고 여행은 괜찮은 걸까요? 설캉스라고 합니다. 설과 바캉스를 합친 말인데 이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객실을 3분의 2 수준만 운영합니다. 이미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의 예약률은 70%에 육박합니다. 유명 숙소는 예약이 이미 힘들고요. 설 연휴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인데요. 예약을 분석했더니 연휴 초반 그러니까 11일, 12일 예약률이 높았습니다. 지역으로는 강원도고요. 숙소 유형으로는 펜션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차로 이동 가능하죠.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강원도 선호도가 높았다는데요. 펜션을 선호하는 건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독채형 숙소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지난 추석에 28만 명이 다녀갔고요. 이번 설에 14만 명이 다녀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열흘간 확진자가 9명이었는데요. 약 70%가 수도권 관련 확진자였거든요. 설 앞두고 제주도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6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입니다. 특별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설 연휴에 제주 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모임도 피하고 있는데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거리 두기를 적용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도 꼭 제주에 오겠다면 도착 사흘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입도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요 공영 관광지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방역 지침 위반 시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이 과태료가 즉각 부과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미검사자가 입도 후에 확진돼서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겨울이라 주로 실내에서 머뭅니다. 바이러스 활동력도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추석 때보다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자치단체들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역과 자영업자 생존이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유병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 선언 7개월 만에 자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WTO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6월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의 웨알라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지만 회원국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오콘조의 웨알라 후보에게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용사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해 발굴이 시작된 후 160번째 신원 확인 전사자인데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유해가 만여구나 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8월, 당시 23살이던 고 조창식 하사는 강원도 인제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조하사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정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큰 그 응어리가 졌던 것을 뭔가 지금 덜어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지금 기분도 좋고 또 고맙고. 조하사의 유해와 유품은 이미 3년 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유전자 대조군이 없어 지금껏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상황. 지난해에서야 조하사의 조카가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이처럼 지난 2000년부터 국방부가 발굴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1,900여 구에 달하지만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전사자는 조창식 하사를 포함해 160명이 전부입니다. 전사자 수에 비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수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2만여 분 중에서 현재까지 유가족 시료를 확보한 분들은 약 4만 3천여 분 정도 되십니다. 앞으로 찾아야 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고 조창식 하사의 헌신을 기리는 안장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비행 시작부터 순찰과 복귀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화재 감시 드론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골목 화재나 야간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119 안전센터 옥상입니다. 철제함에서 나온 드론이 하늘로 오릅니다. 주변을 돌며 실시간으로 영상도 보냅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최근 도입한 화재 감시 드론입니다. 화재 감시 드론에는 일반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러 상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조그만 화재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최대 40분까지 순찰할 수 있고 화재 현장을 발견하면 119 상황실 등에 곧바로 알려줍니다. 한 100m 상공에서 드럼통에 피어져 있는 불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이나 연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열의 방향이나 크기, 화세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행 시작부터 순찰과 복귀, 충전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이 같은 화재 감시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골목 화재나 목격자가 적은 야간 화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 구석구석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도 안전하게 예방순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감시 드론의 야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성 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소윤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 내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3,1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08포인트 상승한 3,120.63에, 코스닥은 2.84포인트 오른 967.4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실업지표 호조와 추가 부양책 하원 통과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일제히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고, 은행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호실적 전망이 나오며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기아차는 애플카 생산을 위해 파트너들과 접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오른 1,12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안개가 지깃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집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은 10도,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내륙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도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날이 건조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